여러분 1997년 12월 3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당시 수많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국치일이라 부르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멈추는 게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의 과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97년의 IMF는 단순한 외환 부족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할 위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총체적 파국이라고요. 왜 2026년일까요? 왜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걸까요? 오늘 일상 지식 서재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파국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물론 미래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국의 징조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97년 당시 위기의 주범은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나서야 가계가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통 자체가 썩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영끌과 비치투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2030세대를 지배했죠. 하지만 2026년 고금리의 파도가 멈추지 않고 덮쳤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소비는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자가 망하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부채의 역습, 그 첫 장입니다. 가계부채가 당장 터질 폭탄이라면 인구 절벽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면 생산량이 줄고 세금을 낼 사람이 사라지면 국가 재정이 파탄납니다. 반대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97년에는 젊은 노동력이 있었기에 금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자는 에너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가 활력을 잃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동안 쌓여온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경제 지표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골든타임 종료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6년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미중 갈등의 심화까지 그 사이에서 반도체 하나로 버티던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추월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압박합니다. 안에서는 부채와 인구 문제로 썩어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먹거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 이것이 97년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종교와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은 불문율이었죠. 하지만 2026년 그 견고했던 신화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97년 IMF 당시 집값은 폭락했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계소득은 정체되었는데 대출이자만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영끌족들이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설사 연쇄 부도입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이미 2024년부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6년 현재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조차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양은 안 되고 공사비는 치솟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붕괴는 단순히 집값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제2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의 연쇄 도산을 의미하며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예금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97년 IMF 때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기업을 살리고 국민을 돌볼 여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빚은 1,2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50%를 훨씬 상회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비기축 통화국이자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나라는 이 정도 부채만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흔들립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돈은 폭증합니다. 연금과 의료비는 국가 재정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닥쳐도 국가는 예전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 우리를 구해줄 힘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국가라는 우산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국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파국을 불러옵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부격차가 극에 달한 2026년,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노의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들은 노후 자금이 없어 빈곤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사회적 고립을 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97년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지만 2026년에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 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서로를 탓하며 혐오하는 풍토가 만연해졌습니다.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2026년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위기는 늘 부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파국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화와 안전자산입니다. 거품이 낀 자산에서 눈을 돌려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달러, 금, 그리고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둘째와 부채 다이어트 딸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생존할 때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가 나가는 모든 빚을 최소화하십시오. 셋째, 지식의 무장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부터 도태됩니다. 일상지식서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97년 IMF를 이겨낸 DNA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파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분석한 2026년 시나리오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만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저희 서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기의 파도를 넘어 기회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의 모습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일상지식서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